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2024년 키마카 건축직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의예요. 현재 우리 교육과정은 총 4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20강 내외가 될 거고요. 그럼 주차별 동일한 교육과정이 있는데 주차별은 운영과정이 어떻게 될까? 보면 요점 강의, 한 강의죠? OX 및 단답형, 그죠? 강의. 그 다음에 3회 모의고사죠. 3, 4, 5. 한 몇 강이 되죠? 5강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5강씩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20강 내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점 정리는 뭐냐? 여러분이 이제 요 주차별, 주차에서 중요도가 있는 것들 또는 개정된 내용이 있다든가, 그렇죠? 또 우리 이런 수정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차별로 중요한 요점과 함께 개정 내용 등을 정리해드리는 과정일 거고요. 이 OX 문제풀이는 OX 문제. 여러분 OX 가로놓기 어때요? 박스 채워놓기. 키마카 강의 노트 혹시 과정을 겪으셨다 손 들어보세요. 키마카 강의 노트 있으셨다. 아 그래요. 이분들은 관계없어. 한번 해보셨을 거고요.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박스 채워놓는 거 있잖아요. OX라든가 이런 과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 노트 랜덤하게 추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박스 채워놓기 있는데 그것이 막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제가 주차별로 정리해놨어요. 랜덤하게 단답형 같은 거 채워놓기, 박스형 채워놓기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3회 과정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가 우리 한 과목당 몇 문제죠? 보통 20문제죠. 요번엔 그 25문제로 바꿔놨어요. 왜냐면 국가직 7급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이 25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20문제보다 5문제 더 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균등하게 한 회에 25문제이기 때문에 한 주에 문제풀이는 1번에서 75번까지 있어요. 그럼 몇 주가 돼? 몇 번이 돼? 3회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회당 25문제로 했기 때문에 5문제를 더 드리는 이런 타입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20문제, 25문제 섞어라고 했는데 이것도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번엔 25문제로 해서 한번 난이도를 25문제 하다 보면 약간 그 문제 유형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매년 강의 유형은 거의 비슷해. 하지만 이번엔 모든 회차별 문제를 25문제로 냈다. 이게 좀 바뀐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이런 OTA 마무리하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문제풀이라는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급적이면 먼저 출력을 하시면 돼요. 프린트 출력하셔서 미리 OX 문제도 보시고 그 다음에 요점 정리 한 번 더 보시고 문제도 75분까지 풀어보세요. 그러한 다음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본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1주차 모의고사의 요점 강의죠. 그럼 첫 번째 주제가 시지각 원리예요. 자, 시지각 원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대상, 물체나 그림을 보고 입체감이나 원근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거는 작아 보이고 똑같은 크기라도요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브루네스키라는 건축가가 이 원근법을 이용한 투시도 기법 등을 우리가 제시했는데 이런 것들이 미술이나 건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되어 온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역동적으로 공간을 보이게 한 대표적 건축가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의 캄피돌리오 광장이라고 있어요. 이 캄피돌리오 광장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과 똑같은 면적을 가지는 이러한 우리 광장이라 생각하자고요. 여기서 봤을 때의 느낌 어떨까요? 굉장히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봤을 때의 느낌 어떻죠? 여기서 봤을 때 느낌은 그죠? 어떤 생각 들어요? 훨씬 더 멀리서 보이죠? 그래서 똑같은 거리이지만 훨씬 더 원근감이 깊어 보이도록 만들었던 캄피돌리오 광장, 과장된 투시도 기법, 원근감이 과장된 표현이라 하는 거죠. 이 게스탈트 이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군집의 원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되고 있어요. 1910년 독일에 막스 메르트하이머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시지각 원리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보아도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인간의 지각 원리를 새로이 정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물체를 봐도 우리가 우세한 것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이번 강의는 우리가 이제 OX 문제와 단답형 문제 유형이에요. 이 OX나 단답형 문제 유형은요, 일단 우리 시험에 우리 항상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요, 랜덤하게 제가 주차별로 이렇게 뽑아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문제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 옳은 걸 골라라 또는 틀린 걸 골라라 이거잖아요. 아니면 중요한 암기 있죠. 중요한 암기 지문을 우리 숙지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암기적인 것들을 좀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암기가 안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볍게 공부하시는 그런 파트다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우리 1번에서 8번까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인데, 주출입구는 배수 살간격이 얼마죠? 우리는 2cm, 그쵸? 2cm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사로 휴식의 참이 있어요. 이 참은 몇 cm 이내마다 활동 공간을 확보해 줄까요? 라고 하면, 자, 75cm 이내마다, 그쵸? 우리가 1.5 곱하기 1.5m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쵸? 여기서 시작하다 보면 75cm 이내마다 활동 공간 1.5m, 1.5m를 확보해 줘라. 뭐 이런 의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출입문의 폭은,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출입문의 폭을 몇 cm 이상 규정할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90cm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요 90cm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얼마나 띄어야 될까요? 1.5m 이상 확보해야 되겠죠. 1.5m 이상. 자, 그 다음에 실내 회전 공간이 필요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실내 회전 공간은 우리가 복도라든가 화장실, 엘리베이터 전면 공간 같은 경우에 을사을사, 그렇죠? 1.4 곱하기 1.4 이상의 확보하는 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마카입니다. 오늘 강의는 1주차 모의고사 요점인데, 첫 번째 주제를 보면, 내부에 보가 없는 슬래브에 최소 두께라는 규정이 있어요. 사실 이거 가끔 나오는데, 사실은 암기를 하지 못하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 요령껏 외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크게 생각하면, 우리가 석유는 항복 강도 FI라고 있어요. 철근이겠죠? 철근의 항복 강도가 300메가파스칼, 350, 4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300메가파스칼의 10분의 1은 얼마가 되죠? 30이 되죠. 그래서 300, 300, 400을 3개로 나누고요. 30, 31을 32 해서 올라가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지판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내부에 보가 없는 슬라브에 지판이 없어요. 없으니까도 두꺼워져야 되죠? 두꺼워져서 하려면 이 분모 분자 중에 분모값이 작아야 되니까 30, 31,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슬라브 있고 내부 슬라브가 있어요. 바깥쪽 슬라브와 내부 슬라브가 있는데 30, 30, 31인데 30, 30, 30인데 여기서 테두리부가 없는 경우가 가장 불리하죠. 우리 가장 두꺼워야 되고요. 테두리부가 있는 경우는 좀 얇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약간 그 값이 커지죠. 분모값이. 내부 슬라브보다 그러면 더 얇아도 되니까 더 그 값이 커져요. 그 다음에 그럼 현재 보시면 이 값들이 같죠? 요거 같죠? 그 다음에 지판이 있는 경우에 외부 슬라브 테두리가 없는 경우는 또 같아요. 이렇게. 그죠? 같죠? 여기까지 같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같다란 말이죠. 요렇게 같아요. 그 다음에 테두리부가 외부 슬라브로 있는 경우 더 얇아도 되죠. 그러니까 36, 37.5, 39가 되고 내부 슬라브는 또 같아요. 그럼 현재 보면 30, 30, 32 그죠? 33, 34, 35 쭉 갔고 36, 37.5, 39로 해서 두 개가 같아요. 그럼 현재 기억할 때 외부 지판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타입이잖아요. 그 현재 타입을 보면 타입 자체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 외부가 있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오늘 강의는 자, 우리 OX 단답식 문제풀이인데요. 이 OX 단답식 문제풀이가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사실은 키마카 강의 노트에 보면 박스를 채워주는 이런 우리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면 박스 채우기 하는 형식의 키마카 강의 노트에서 많이 공부하셨죠? 근데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꼭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제가 OX 또는 단답식으로 여러분 채워놓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랜덤하게 뽑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것들은 그래, 강의 노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혹시나 강의 노트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강의 노트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OX 문제 풀이처럼 박스를 처리하는 건데, 지난번 합격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굉장히 강의 노트를 보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 처음에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채워넣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채워넣기 하는 이 OX 문제 풀이 한번 보면은 현재 우리 하중조합이라고 있잖아요. 이 하중조합 중에 가장 불리한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정하중만 있다 그러면 1.4 되도록 될 거고요. 고정하중, 팔하중, 설하중까지 있네. 그러면 1.2 데드로드, 1.6 라이브로드에 0.5 설하중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고정하중, 팔하중, 자, 풍하중과 여기 지진하중이라는 것이 있네. 그죠? 설하중과 함께 있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3번 같은 경우 1.2 고정하중에다가 1 활하중에다가 0.5 설하중과 1 윈드로드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윈드로드가 과거 1.4 윈드로드라는 게 삭제가 되면서 1 윈드로드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2 데드로드에 1 라이브로드에 여기 이제 지진 하중이 들어갈 때에 1 지진 하중일 땐 0.2 스노우로드가 들어가요. 설하중이.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0.5인데 이 지진 하중과 이 조합할 때는 여기 0.2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0.9 데드로드에다가 1 윈드로드 또는 1.0 지진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외우셔야 돼요. 현재 이렇게 양단위 회전이 가능한 이런 조건인데, 그럼 K는 K는 1이라고 하죠. 유효작용 길이 개수는. 자, 그 다음에 세상비의 람다라는 게 R분의 KL 또는 I분의 KL이고요. R은 단면이차 반경은 2 루트 3분의 B가 돼요. K는 우리가 1이라고 했고요. 이 L 길이가 4m니까 400cm라고 가정하면 되겠죠. 단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B라는 게 뭐죠? B가 보니까 20루트 3 약축에 대해서 하는 거죠. 지금 분리한 20루트 3이야. 20루트 3이야. 그럼 요거 이렇게 풀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40으로 떨어지겠네. 답은 그 3번이죠. 요거 산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산수. 자,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우리가 콘크리트 단순보에서 유효 깊이 T, D는 1m예요. 요만큼 떨어진 어떤 위험 단면에서 개선 단력 V를 산출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WT가 D가 5kgm/m고 WL이 10km니까 실제로 W는 1.2 곱하기 5 더하기 1.6 곱하기 10 계산을 하면 22가 나오겠죠. W라는 게. 그래서 요 하중을 검토하고 경관이 10m야. 그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런 구조가 이렇게 하중이 가해 있으니까, 그쵸? 이제 요 반력을 구한다 그러면, 자, 근데 22 곱하기 10이니까, 21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반이니까, 220이니까 110씩 떨어지겠죠. 그럼 전단력을 그리면 얘가 110, 얘가 110인데 유효 깊이 D 1m죠. 1m 떨어져. 그럼 떨어지면 얼마나? 4m죠. 그럼 현재 5m일 때 5m일 때 110이니까 4m일 때 얼마인지 비율로 정하면 되죠. 그러면 4m일 때 내가 모르는데 5m일 땐 110이야. 따라서 y는 5분의 110 곱하기 18번 문제. 자, 여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자, 이 문제 유형은 어떤 얘기냐? 이런 벽체가 있어요.
벽체의 오리지널이 아로인데 얘가 보강이 돼요. 이 단일 보강이 돼서 얘가 R-는 Rho 더하기 람다분의 D가 돼요. 이 Rho가 1대의 그 열관리율이 람다오고, 람다오는 Rho분의 1이고요. 람다 변경될 때의 열관리율의 이 값들은 R-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죠? 자, 그럼 기존 열관료 저항이 얼마다? 1이야. 1. 자, 그런데 벽체 열전도율 0.01 단열재가 40mm, 0.04mm를 보강했어. 이렇게 추가를 했죠. 보강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때 R호가 얼마지? 1이었죠. 얘는 4. 합계 얼마가 돼? 5. 따라서 변경 후의 열관리율은 0.2가 돼요. 되게 쉽죠? 산수잖아요. 산수. 답은 2번. 어때요? 이거 맞히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키마카 강좌들도 너무너무 쉬운 문제. 근데 이제 이걸 내용을 모르면 되게 어려울 수가 있죠. 자 19번 문제. 서양 건축 양식 특징과 관련 선물이네. 각종의 스타일이 좀 있겠죠. 자, 1번 고딕 플라잉 버트레스 촌도아치, 노슬란 성당, 로마네스크 건축 바논 아치, 교차 볼트, 인터섹션 볼트, 성 마니아토 성당 등이 있고요. 로마네스크. 자, 비잔틴 돔 펜던티브, 중앙 분사형 평면. 뭔가 이상하죠. 비잔틴 건축은 중앙 집중적인 형태라고 해요.